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식품위생 강의를 맡게 된 장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첫 시간인데요. 자, 위생학은 제가 5월 4일 날 공개 강의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정식 강의를 대방고시학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첫 시간은 항상 떨리고 신나고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위생 파트는 제가 이제 또 주로 하던 파트이기 때문에 걱정도 앞서지만 또 즐겁기도 하고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실은 위생학의 첫 번째 시간은 법규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타트 하자마자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가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살짝 할 건데 그것도 좀 즐겁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학은 지금 식품위생학 수업을 듣는 분들이 이제 제가 모두 일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지는 못했어도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도 경력경쟁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에 있는 위생직 공무원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교육청을 준비하시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에 입문하시게 된 거를 환영함과 동시에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위생직 공무원은 건축을 하다가 갑자기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식품을 하시다 오기 때문에 위생학 쉽게 이제 접근을 하고 옵니다. 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마인드 놔주셨습니다. 스타트는 가볍게.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화학이 어려워서 막 아둥바둥을 해요. 왜냐면 막 엔탈피, 저도 시험 보러 가면은 화학 거의 막 찍거든요. 엔탈피 막 이런 거 나오고. 그 아주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뭐 산염기부터 해서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위생학 너무 힘들어요. 막 애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위생학 같은 경우는 암기 위주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막 화학처럼 이해해야 되고 아무리 막 한 문제 푸는데 이제 애들이 심화 가다 보면 한 문제 푸는데 뭐 1시간 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암기를 잘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일은 뭐냐면 1번 암기를 하는데 최대한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할 거. 그래서 적절하게 설명도 잘 해주고 또 예시도 좀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위생학 같은 경우는 법규가 바뀌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하는 정확히 위생법만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관련된 고시가 계속적으로 공전이 계속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들이 우후죽순으로 이제 개정이 자꾸 되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하는 부분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제 법령이 이렇거든요. 자, 오늘부터 이 고시는 바로 시행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용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시는 1년 후에 시행된다. 그럼 1년 뒤에 그걸 찾아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보다 사실 먼저 이제 서포트를 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책이 나왔는데 책은 정말 출판 며칠 전까지 또 공전이 바뀌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교정을 또 하고 왜냐하면 이 약 나온 거 최대한 줄여보자 그래가지고 공전이 그 며칠 전에 또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쪽에 뭐 예를 들어 뭐 대장균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금속에 우리 해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금속, 순, 카드뮴 이런 애들 기준치 있는데 그걸 다 표로 이제 넣어놨는데 그게 막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꿨어요. 그리고 며칠 전까지도 수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은 이제 지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직전까지 제가 계속 서포트를 할 거고 이제 법이 개정되는 건 사실은 이제 같이 저 말고도 다른 강사님들 있잖아요. 다른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 바로바로 이제 개정 안 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시험에서 엊그제 개정된 게 바로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한 6개월 전에 개정된 내용은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놓고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해놨으면 이거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잘 바꿔주고 이런 부분을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위생직은 사실은 식중독, 감염병 이런 부분이 미생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미생물이 되게 어려워요. 우선 이름부터가 어렵잖아요. 어렵고 되게 이제 그 미생물의 특성이 이제 보기로 막 나오면 그거를 무작정 외웠을 때 그 수많은 미생물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훨씬 더 이해를 높여가지고 암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강사직을 제안받았을 때 위생학은 내가 미생물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점점 하면서 이제 올해 4월에 시험을 봤잖아요.
애들이랑 이제 시험 끝나고 나와서 이제 생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애가 선생님 저는 이 위생직 공무원 시험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나도 위생직 강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둘이 건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생각지 못한 사이드에서 이렇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4월 시험 끝나고 막 어떤 선생님이 막 그 대대적으로 막 욕해가지고 막 난리였잖아요. 커뮤니티가. 막 욕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맞추냐 막 이러면서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지만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늘 얌전하게. 근데 그만큼 이제 아마 내시는 분들도 출제위원들도 되게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우리가 늘 예상하고 해서 최대한 많이 공부해야 돼요. 위생학은 그냥 많은 내용들을 주고보고 듣고 막 해가지고 자기만의 썸머리 노트에 다 최대한 적어 놓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을 도와줄 예정이고요. 이제 교재는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위생학을 가르치면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출판되는 교재를 시중에 있는 교재를 썼었는데 이게 자꾸만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한 교재로 커버가 안 돼요. 그리고 약간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교재, 그러니까 그 해에는 이 책에서 A라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 그 문구까지 똑같이 우후죽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학 강사들도 여러 책을 계속 보는 거예요. 뭐 수학사도 보고 교문사도 보고 효율도 보고 다 보거든요. 여러 책을 보다 보면 이제 내용이 많아져서 계속 프린트를 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났는데 내년에 우리가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내년에 물론 난 항상 올해 그만 만나자 이야기를 하지만 내년에 또 만났을 때 그럼 프린트 조금 바뀌면 또 쓰고 막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썸머리식으로 약간 요점 정리식으로 왜냐하면 위생은 그 아이들하고 피드백을 많이 했을 때 서술보다는 이렇게 썸머리 되어 있는 왜냐면 암기 위주의 과목이기 때문에 약간 썸머리는 게 훨씬 강의 노트가 편하다 그래가지고 완전 강의용 교재로 우선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중간중간에 이제 그 교재 옆에다가 이제 체크를 하시면 적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교재를 하실 때 이제 제가 중요한 내용도 일부러 빼놓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해보면 저도 동영상을 들어보면은 모든 내용이 책에 있고 귀는 들리고 하면은 무조건 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하는 중간 판서로 통해서 이렇게 적으면 그때 예쁜 펜으로 적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교재용으로 이제 출간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위생학 과목의 이제 목차를 좀 보면서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생학은 크게 10개의 챕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챕터는 지금 이제 오늘 할 내용인데 식품위생법규를 합니다. 자, 식품위생법규로 하게 되는데, 자, 식품위생법규는 그 위생법, 그러니까 가장 큰 틀은 식품위생법을 다루고요. 식품위생법 이외에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고시들 이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시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금방 알아듣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고시가 뭐야, 법령이 뭐야, 시행령이 뭐야, 시행규칙이 뭐야. 전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선은 자꾸 귀에 듣고 자꾸 설명을 듣다 보면 그래서 저도 최대한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나랑 이야기할 때 오 하고 갔는데 집에 가면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규의 말이 무엇을 제외하고 무엇을 무렇게 하고 되게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법을 보면서 제가 이해력이 이렇게 딸리나라는 생각 저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뭘 제외하고 뭔 해당이 안 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되게 한 문장이 한 4줄 5줄 돼요. 여기서 이거 법령에 따라서 누구 대통령령으로 막 이런 말들이 있어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법령을 그대로 실어놨어요. 실어놓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생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은 현실은 어떠냐면 안 나오거나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진짜 완전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자기네 위생직 공무원 시험과 맞지 않다고 하는 게 외울 내용이 굉장히 많고 다 보고 어떤 친구들은 행정처분까지 봐요. 첫 번째 영업정지 15일, 두 번째 영업정지 이렇게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의, 위생법의 정의.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오늘 하겠지만 뭐 장애 요인, 뭐 내인성, 유기성 이런 거 나오지 않는 안 나오는데 2012년도에 한번 굉장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행정처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니까 뭐 30일 정지 이런 문제가 딱 나와서 갑자기 이제 멘붕이 걸리면서 12년도에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제가 복원된 문제를 보고도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법규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규 공부를 해놓으면 공무원이 되셨을 때 좋아요. 내가 이제 위생직 공무원을 할 거잖아요. 법령이 계속 바뀌고 법령을 찾아볼 수 있게 되고 아 선생님 저한테 그래서 지금도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뭐 바뀌었는데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현직 공무원들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하니까 여기서 찾아 아니면 내가 나 오늘 수업하려고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있어. 내가 그럼 그것도 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제 실제로 사실은 시험 공부도 시험 공부지만 공무원에 가셔서 이제 이런 법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왜냐면 이제 가서 검체도 수고해 오시는 것들 이제 위생 감시원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들 일을 이제 위생과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규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공부하는 내용 요거.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식품과 미생물이에요. 자, 식품과 미생물은 이제 말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제 미생물에 대한 내용이 우선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 미생물 때문에 부패가 될 거 아니에요. 변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 변질을 막는 거, 뭐 이런 것들 좀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마지막 챕터에 이제 소독과 살균. 그래서 소독제들이 막 주르르 나와요. 이제 막 승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걔들이 결핵균에 효과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뭐 몇 % 농도로 사용해야 되냐 이런 소독 부분까지 해서 나오고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챕터에서 우리가 식중독 파트가 아닌 이상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 보통 식중독 파트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위생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 내용도 방대하고 여기서도 많이 나오니까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식중독이 나와요. 그러면 자, 식중독 파트 보시면 먼저 세균성 식중독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독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면 화학적 식중독이 나옵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의 마지막에는 이제 바이러스 식중독이 살짝 나와요. 근데 노로바이러스 그룹만 나오는데 워낙에 독보적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식중독에서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수로 1등인데 그 상위에 이제 랭킹이 되어 있어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균성 식중독은 이제 뭐 감염형이냐 독소형이냐 이렇게 나와서 얘도 보통 한 4문제 정도 나오고요. 자연독 식중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고독이냐 조개독이냐 해서 이제 식물 쪽으로 이렇게 쭈루루루 외우게 돼요. 근데 저도 처음에 가르칠 때 얘하고 헷갈리고 막 그랬거든요. 암기가 떨어지니까 내가. 근데 자주 하다 보니까 자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그 정도 이제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자주 살펴보시고 정리 잘 해두시고. 그래서 자연독 식중독이 나오면서 뒤쪽에 이제 곰팡이독이 나옵니다. 뭐 황변미를 일으키는 곰팡이라든가 그래서 곰팡이독이 나오는데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우선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니까 시험 문제 보면은 한글 나오고 옆에 뒤에 영어도 나오고 하니까 둘 다 이제 자주 봐두면 눈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독은 한 3문제, 2문제, 3문제 정도 나오고 자, 화학적 식중독이 이제 또 이건 이제 약간 복불복이지만 기본적으로 3-4문제 나옵니다. 근데 왜냐면 어떤 해에는 화학적 식중독이 정말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농약부터 해가지고 뭐 유해한 첨가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금속이라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아크릴아마이드처럼 벤조피렌처럼 뭐 THM처럼 이런 그 우리가 뭐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크릴아마이드 하면 이제는 이제 위생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제 공시생이 되면은 감자튀김 보면 딱 그 감자튀김과 관련된 뭔가 유해한 물질들이 쭈쭈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뭐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 중에 일어나는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이제 항상 관심 있게 많이 보는데 또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제 좀 언급이 되기 시작해서 뭔가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은 또 그런 부분도 또 넣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철과 관련된 비소와 관련된 이런 뭐 인체의 가장 높은 허용량 이런 내용들의 문제가 나온다거나 그래서 화학적 식중독도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6번째 이제 감염병이 나옵니다. 감염병은 이제 뭐 온갖 감염병을 다 다루는 건 이제 보건 쪽이고 우리는 이제 식품을 먹었을 때 감염병에 걸리는 경우 특히 이제 경구, 그러니까 경구 감염병 아니면 이제 동물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는 인축공통 이런 것들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많아봐요 2문제. 근데 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그래도 이 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도 식중독처럼 균주부터 증상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합니다. 자, 7번째는 이제 기생충. 그죠? 기생충. 그래서 기생충에 이제 뭐 숙주 부분, 기생충하고 그다음에 위생동물이 같이 나와요. 자, 위생동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쥐, 바퀴벌레, 진드기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 같이 나오면 기생충이 한 문제에서 2문제, 둘이 다 해서 기생충, 위생동물 다 해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기생충이 이제 변별력을 이런 데서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런 사이드에서 이제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조금 변별력을 높인다거나 잘 듣지 못한 한 번도 이렇게 우리도 잘 못 들어봤던 기생충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옛날 15년 동가처럼 학명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학명이 나와가지고 멘붕에 빠진 사태가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자, 8번째는 우리 해썹. 그죠? 자, 해썹은 늘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해썹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살펴볼 겁니다. 다 살펴보는데 해썹은 무조건 딱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안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한 문제가 쉽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 원칙, 해썹의 7원칙이 있고 12절차 중에 7원칙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근데 해썹이 만약 어렵게 나왔다 그럼 풀기 힘들어요. 해썹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고 꼭 지켜야 되는 거 뭐냐면 그 의무적용 식품도 있잖아요. 해썹에 딱 보면 나올 만한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애들 공부를 하시면 되고 9번째는 우리 식품위생검사. 그래서 식품위생검사 부분은 이제 대장균 검출하는 거 우리 지표균으로 대장균 배우잖아요. 그래서 지표균을 이제 검출하는 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는 어떤 배지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독성 검사죠. 급성 독성 LD50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LD50이 제일 그러니까 그 독성 검사 관련된 부분 제일 많이 나오고 이거 이외에는 뭐 그 뭐지 이물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사실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 파트와 이 파트가 1번과 9번 파트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안 나올 때 있고 한 문제 나올 때 있고 이 정도. 그렇지만 이제 많이들 살펴보고 이 파트는 이제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제가 주로 예전에 많이 일을 했던 부분이라 더 설명을 쉽게 많이 드리니까 잘 또 통과해서 넘어갈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식품 첨가물 부분입니다. 자, 식품 첨가물은 현재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전이 식품 공전이 있고 첨가물 공전이 있고 기구 용기 포장 공전은 다 공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아이들이 개정이 16년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시행된 게 18년도 1월 1일, 즉 올해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첨가물과 그 다음에 공전, 이 식품 첨가물 공전, 식품 공전, 그 다음에 가장 큰 덩어리가 누구냐면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그래가지고 공전 이게 얘들이 개정이 되면서 막 생킴 아저씨가 뭐 숟가락이랑 포크 막 나오면서 막 이런 그림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게 표시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첨가물과 그다음 식품 공전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1월 1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요런 완전 바뀐 내용들이 4월달에 시험이 나오기 무리예요. 근데 내년 시험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고, 이 첨가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용어라든가 이 영역 아예 다 뒤집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각각의 첨가물들이 예를 들어 살균제면 살균제, 뭐 그다음 보존용 이렇게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공전상에 각각의 이제 자기의 용도들이 다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들로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사실은
첨가물 그냥 봐도 내용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책에다 이제 제가 바뀐 공전대로 이제 순서대로 다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얘도 보면은 앞쪽에 이제 이렇게 보존료라든가 산화방지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살균료라든가 이런 것들의 특징을 좀 더 살펴봐요. 이런 보존료는 뭐 세균한테 효과가 좋은데 효모한테 없어. 막 이런 식의 과정까지 조금 살펴보고 뒤쪽은 이제 얘는 착색료에 들어간다. 이 정도. 이렇게. 그래서 첨가물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첨가물이 많이 나온 때는 두 문제까지도 나오고요. 근데 어렵지 않게 나와. 이런 거 다음 중 피막제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문제에서도 이제 피막제라든가 증점제라든가 이제 호로라든가 이제 이런 거 지금 처음 수업을 들으면 이 선생님이 지금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첨가물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 뒤쪽 부분을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자세히 안 보면 이제 그 부분에서 뭐 밀가루 계량자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조금 한두 문제를 떨어뜨리려고 그런 문제들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다 대비하죠.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것들 나올 것이다. 계량제들 다 파악을 해두고 거의 몇백 페이지 돼. 첨가물 공전은 20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이번 4월달 시험에 2020 몇 쪽에 있었던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위생직 강사를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내용들, 기본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패턴으로 거의 일정하게 나와요. 이런 수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해야 되는 공부, 살펴봐야 될 내용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결론은 뭐 다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위생학은 넓고 깊게 다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서포트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절망적이죠. 이거 해도 되나? 지금 빨리 수강 신청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제라도 다른 데 취직을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희망을 드려야 돼요. 이제 당근과 채찍을 마구 누르는데 뭐냐면 20문제 시험을 보면 17문제를 무조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3달만 하셔도 17문제를 거의 다 맞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이제 2과목 시험을 보니까 커트라인이 막 1개, 2개예요. 거의 1개, 2개. 잘 나올 때는 막 95점일 때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17문제, 18문제를 그냥 풀 수가 있어요. 쉽게 나와요. 뭐 아미그달린 이런 거 나오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 두 문제에서 많게 3문제인데 거의 2문제 정도가 이상하게 아리까리한 이상한 문제, 듣도 못한 패턴의 문제라든가 전혀 안 나올 것 같은 데서 2문제 정도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2문제 다 틀렸어. 근데 17문제, 18문제 꼭 다 맞죠.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말하거든요. 시험 때가 다가오면 애들이 되게 초조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같이 악몽을 꾼다고 말했잖아. 나도 같이 악몽을 꿔요, 그때는. 근데 그럴 때 내가 말해요. 자꾸 사이드만 보지 말고 우선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꼭 18문제는 다 맞아라 그래요. 그 2문제는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18개는 다 맞아라. 근데 거기를 이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해. 너무 쉬운 건데 실수를 해. 그러다 보니까 3개, 4개가 틀리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개만 우선 다 맞히자라고 지금 첫 시간이잖아요. 내 목표는 우선 18개를 맞히자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모의고사 보셔도 모의고사는 제가 좀 어렵게 내죠. 왜냐하면 그래 공부 열심히 하니까 너무 쉽게만 내면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낼 때도 있고 쉽게 낼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거보다 시험은 쉽게 나와요. 18문제는. 근데 이제 이 2문제가 우리를 또 1년의 세월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올 하반기에도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반기에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조금 다들 약간 조금 안 뽑을 것 같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 위생직 강사를 맡았을 때는 상반기, 하반기 다 뽑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한 5명만 뽑아도 우리가 그 5명을 내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데 하반기 안 뽑으면 내년 4월이 돼요. 제일 빠른 게 아마 4월일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나 뭐 경북이라든가 제일 먼저 시험을 보거든요. 경북, 경남 먼저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5과목 보시는 분들은 뭐 5월 달에, 6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아직 넉넉히 있으니까 만약에 상반기, 하반기를 안 본다면 지금은 기본을 탄탄히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정리 잘 해놓고 하면 요 17배에서 18문제는 다 맞추실 수 있고 이제 위생직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복원을 많이
심의로 기울여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근데 이론을 할 때부터 마구 알려주면은 우선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실전 문제 돌입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기출됐던 패턴들 다 알려드릴 겁니다. 16년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예를 들어 아플라톡신이라든가 살모넬라라든가 그다음에 포도상구균 이런 애들은 단골이에요. 그냥 테트로톡신 이런 애들은 정말 모든 패턴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포도상구균은 거의 책의 한 페이지가 돼요. 왜냐하면 매년 다른 보기를 한 개씩 넣어가지고 나오니까. 근데 계속 포도상구균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패턴들, 그다음에 얘는 꼭 나와. 다이옥신. 올해도 나왔어요, 다이옥신. 이런 식의 꼭 나오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나왔어? 어떤 보기로 나왔어?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문제풀이에 실전 문제 들어가면 이제 16년도는 이런 식으로 책에 다 적어놨어요. 17년도는 5월 달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 다음에 12년도, 거의 12년도까지는 복원을 해뒀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보시면 되고, 만약 5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과하다 싶을 정도, 그러니까 경기도를 준비하시는 분과 5과목을 하실 때 경기도가 훨씬 더 깊고 넓고 많은 내용을 하거든요. 5과목은 우선 5과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거보다는 안 해도 되지만 우선 경기도만큼만 해놓으면 이 5과목 준비하시는 분은 절대 이분들은 아예 그냥 걱정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를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지 말고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날도 덥고 하니까 한 3년 하셨다 영상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8월 달에 제가 알기로 학원에서 무료로 해주시고 계시니까 저를 만나러 오세요. 그래서 상담도 하시고 웬만한 상담은 그냥 뭐 친구들하고 많이 이야기해 본 풍월이 있기 때문에 위생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를 처음 이제 공부하면 선생님 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나를 만나러 한번 와서 이야기도 하고 내가 요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야기도 하고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되고요. 자 그래서 위생학에 대해서 비장한 마음을 품고 이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오늘은 우리 법규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시간 동안 저는 이제 10시부터 1시까지 매주 3시간씩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법규가 오늘 3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대로 쭉쭉 갈 겁니다. 자, 법규 부분은 이제 처음에 보시면 1장을 보시면 자, 위생 개요부터 나오잖아요. 자, 위생 개요 부분이 무시할 수 없는 게 여기 시험이 가끔 정말 옛날에는 무조건 나왔어요. 식품 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은. 식품의 정의가 맞는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무조건 단골로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근데 17년도인가 16년도에 또 나왔어요. 고전을 끌어다 온 거예요. 안 보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은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 보시면은 식품위생의 목적이 나오죠. 자, 목적에 보시면, 자, 목적은 우리가 이제 위생법의 제1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령의 1조에는 이 법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은 그냥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태극기를 보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까지밖에 모르긴 하지만은 그렇게 외우듯이 목적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목적에 가기 전에 1962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위생법이 제정된 연도를 물어봐요, 실제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우리 할아버지 생일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위생법이 처음 제정된 1962년도 문제가 그냥 우리 문제집 보면 항상 있어요. 어떤 우리 기출문제 있잖아요. 우리 시중에 파는 문제집에도 1번 문제 거의 나와요. 식품위생법 제정해는 언제냐. 최초로 제정된 해는 1962년도다. 자, 목적을 보시면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첫 번째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두 번째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세 번째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네 번째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기가 우리는 이제 4개잖아요. 보기가. 이 중에 3개를 넣고 하나는 뭐 다른 거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잘 봐주세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질적 향상, 그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요것만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에 있는 거 보세요. 범국민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국민보건의 증진의 이바지함은.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식품위생의 정의 아셔야 돼요. 그죠? 자,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면 우리 위생법에 있는 정의와 그 다음에 WHO의 정의가 있죠. 자, 그러면 둘 다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생법에서 나오는 정의는 너무 쉬워요. 보시면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그러면 키포인트 단어 6개가 나오죠. 첫 번째 식품,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그 다음 기구, 용기, 포장 5개죠. 그거에 관한 음식에 관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식품위생법 범위 아니면 뭐 범주,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법규라든가 고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보면은 식품 등이라는 표현을 해요. 식품 등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등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등에는 사실 요 5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5개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고시를 해놓고 이하 식품 등이라 표시한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요 5개에 대해서 딱히 어떤 설명이 없지 않으면 식품 등은 요 5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생이 그냥 우리 식품 먹는 음식 정도가 아니라 얘를 담는 그릇, 얘를 찍어 먹는 포크, 이런 거까지 모두 다 해당이 된다. 얘를 쌌던 신문지까지 다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WHO 정의를 보세요. 자, 세계보건기구의 정의 보시면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악화 방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 되게 어렵죠? 왜냐면 영어인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 표현, 책마다 또 표현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것들을 옆에 가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 4월에 기출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어디다 가로를 두게 했냐면 섭취죠.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 여기다가 가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여기죠. 건전성 부분에 가로를 해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억 니은에 올바로 들어간 것은.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칠제위원들이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 4월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뭐 콜린 에스타라제 유기인재 독성기작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이렇게 가로놓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분명히 수십 번을 봤는데도 가로놓으면 갑자기 그때 섭취하고 유통인가 사람에게 생산인가 하여튼 그런 내용 그거는 이제 나중엔 정확히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정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꼭 남의 나라 정의,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정의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의 위해 요인 한번 볼게요. 자, 건강장애 원인 물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위해 요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여기 지금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문제가 무조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자, 우선 내인성과 외인성과 유기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식품 자체, 내에서의 문제가 되면 내인성이고 밖에서 들어오면 외인성. 그다음에 유기성은 뭐냐면 제조 가공이에요. 뭔가를 만들고 저장하고 이런 과정 중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고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떻게 이 식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 조리를 한다거나 또 어디다 보관을 했다거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정 중에서 분명히 내가 넣어준 게 아니에요. 근데 식품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과 성분끼리 만나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유기성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지금도 모르고도 맛있게 먹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자꾸 밝혀지니까 얘 발암물질이라더라 이런 거면 계속 추가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유기성이 자주 나오지만 내인성과 외인성도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자, 내인성을 먼저 보시면 말 그대로 자연독이 가장 큰 내인성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연독은 이제 얘가 고유하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자연독이라든가 동물성 자연독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은 다 내인성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리작용 성분이라서 뭐 항비타민성 물, 비타민이 이렇게 뭐 흡수되거나 섭취되는데 약간 뭐 방해를 하는 물질이라든가 항효소성, 항갑상선성, 그 다음에 식이성 알러젠, 변이원성 이런 물질들 있잖아요. 몸속에서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생리작용 성분을 이제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애들, 이런 것들도 내인성에 들어가고요. 자, 외인성을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생물성과 인위성이 있는데, 생물성 보시면 식중독, 그다음에 경구감염, 이렇게 먹는 거 이제 이렇게 그 식품에 원래 있던 게 아니라 뭐 미생물이 증식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묻었다거나 뭐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외인성이고, 요 곰팡이독 있잖아요. 곰팡이독. 이 곰팡이독이 외인성이라는 거 꼭 체크해 주세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연독 옆에 곰팡이독이 있었잖아요. 수업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곰팡이독이 내인성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곰팡이독은 말 그대로 식품이 있어. 우리 황변미에도 이렇게 곡물이 있는데 여기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노랗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외인성이에요. 곰팡이독은.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않게. 뭐 기생충은 당연히 외인성일 것이고, 자, 인위성은 말 그대로 화학적 식중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써져 있는 것처럼 식품 첨가물 중에 이거 쓰지 마라 하는데 얘를 썼더니 너무 하얘졌어. 뭐 롱가리트라든가 이렇게 유해한 첨가물도 있잖아요. 그거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효과는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는다거나 또 내가 그렇게 넣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보다 농약을 너무 많이 쳤다거나 또 뭐 방사능 물질이 피폭이 됐다거나 또 이런 거 있죠. 우리 한참 비스페놀 A처럼 이렇게 뭐 용출이 되는 거. 그래서 뭐 젖병이라든가 캔 음료수, 그죠? 음료수 캔에서 이렇게 용출이 돼가지고 맥주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출돼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위성에 들어갑니다. 자, 물리성, 그 화학성, 생물성이 써져 있는 그 유기성을 보시면 뭐 가열 유지라든가 니트로사민, THM,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 이런 것들 나오는데 주로 이제 좀 주요한 애들. 그래서 뒤에 가서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니트로사민 같은 경우는 우리 햄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식품 쪽으로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합격해야 될 거, 어찌됐건 우선 빨리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합격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하시지 마시고, 전 늘 항상 마트도 가라 그러고, 지금 바나나 우유 이제 뒤집어서 봐라.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식당 가면 원산지 표시 어떻게 됐는지 봐라. 글씨 크기 봐라. 이 아줌마들 이런 식으로 생활에서 계속 접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뭐 씻으시면서 뭐 화장하면서 이렇게 뭐 포스트잇도 붙여놓고 자꾸 안 외워지는 것들을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암기를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뭐 암기를 하면 절대 안 돼요. 한 시험 보기 한두 달 전? 이때부터 암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공부하러 나오다가 한두 달, 짧게는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이제 칩거에 들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맨날 이제 외우기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암기를 빠삭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20문제 풀고 딱 나올 때 다 까먹어도 돼요. 나와서 물론 이제 복원도 좀 해주고 이러면 좋지만 이렇게 암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크릴아마이드라든가 벤조피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성에 들어가는 장애 요인, 위해 요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다음 장에 이제 식품위생행정기구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식약처의 조직도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바뀌면 이제 이 식약처가 이제 뭐 조직도가 바뀐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우선 항상 행정에서 다루긴 하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원래 식약청이다가 처로 바뀌었을 때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현재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와 아주 제일 관련이 돼 있어요. 위생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약처의 조직도 중에 누구를 보시면 되냐면 식품안전정책국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국은 놔두고 식품안전정책국을 보시면 5개의 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과 이름이 작년보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하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바뀐 부분을 보시면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안전관리과, 그다음에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주류안전정책과 이렇게 돼 있죠. 5개의 과가 돼 있고 이름이 살짝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제집 풀다 보면은 이거 나오거든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과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집 푸실 때 요거 여기서 이렇게 참고해야 되는구나 보시면 되는데 이 각각의 과들이 하는 일들을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식품안전정책과는 모든 일들을 총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그 1번을 보시면 뭐 식품, 기능식품, 첨가물, 기구, 연기, 포장을 다 위생,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총괄 조정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다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4번에 보시면 식품 등 기준 규격의 총괄 조정 또 써져 있죠. 자, 식품 등이 뭐겠어요? 아까 5개 있죠. 이게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런 애들의 다 기준과 규격이 나와 있어요. 기준과 규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으로 쓰는 공장이에요. 공장. 그래서 이것들을 다 총괄 조정하고 또 위생법에 관련된 내용도 얘가 이 부서에서 맡고 있고요.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누구예요? 식약처 차장님의 자문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자문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이 식품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식품안전관리과가 나와 있잖아요. 자, 식품안전관리과는 뭐를 하고 있냐면 우리 이제 감시원, 이제 감시하는 것들을 이제 얘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가서 실제로 가서 막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다 이제 오가나이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식품 등 관련 영업의 지도 단속 등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이라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단속하고 이런 것들은 위생감시원들이 나가서 할 거예요. 뭐 간판도 폐기한 것들 막 가져오고, 뭐 그다음에 검체도 수거해 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무원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줘야 돼요. 보시면 그 다음에도 식품 등의 수거 및 검사 계획도 수립 관리. 4번에 보시면 감시 업무 총괄 조정. 그다음에 7번에 보면 위해 식품 등의 회수 관리 총괄. 그러니까 위해 식품이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차량 화재가 제일 리콜이 난리인데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위해 식품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리콜을 하잖아요. 다 회수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관리 총괄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 식약처 소속의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면 및 교육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위생감시원들을 이제 이렇게 위에서 이제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 과가 이제 식품안전관리과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식품안전표시인증과라고 써져 있죠. 자, 이거는 단연 해썹이에요, 해썹. 해썹에 관한 계속 써져 있잖아요. 안전관리 인증기준, 안전관리 인증기준 다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썹과 관련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식품소비안전과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름이 식품안전표시인증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 지 몇 년 되면은 이런 조직도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을 놓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해썹과 관련된 과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식품안전표시인증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뒷장 넘기면 이제 건강기능식품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 정책 구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이거와 관련된 게 이제 건강기능식품 정책과고요. 마지막에 주류안전정책과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술과 관련된 거, 주류가 술이잖아요. 그러면 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를 적용하고, 그래서 이런 주세법과 관련된 거, 주류는 지금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을 동시에 관리당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주세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술의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술을 집에서 만들어서 막 팔잖아요. 잡혀가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술을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법령은 주세법과 관련된 건 국세청이 하고요. 우리는 완전 위생과 관련된 거, 술 뭐 이런데 그 뭐 양조장이라든가 이런 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식약처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류 안전과 관련된 부분. 자, 이렇게 이제 조직도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식품관련법 소관부처 현황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소관부처 현황은 교육청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주 나오는 보기는 학교급식법은 교육부, 먹는물관리법은 환경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처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위생직 문제에서도 예전에 나온 적 있습니다. 기출은. 그래서 다 이제 살펴보는데 주로 나오는 애들이, 자, 식품위생법은 당연히 식약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축산물하고도 많이 지금 통합이 되고 있거든요. 축산물 위생관리법도 식약처.
그러니까 축산물을 독축하고 뭐 소를 키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농림부에서 하고요. 얘를 이제 뭐 출하해서 뭐 도축해서 뭐 싸가지고 뭐 하고 해썹과 관련된 이런 거 다 식약처에서 해요. 그러니까 위생관리법은 식약처예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도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약처예요. 이건 이제 수입식품이 들어오면서 우리 수입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로드샵에 엄청 많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아기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도 되게 많이 사 먹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식약처. 주세법은 기획재정부예요. 그래서 주세법에서 많이 헷갈리시거나 소금산업진흥법 보시면 소금 바다와 관련돼서 해양수산부 쪽으로 가야 되고 학교급식법은 당연히 교육부고 먹는 물 관리법 있죠. 우리가 이제 뒤쪽에 보면 수질 기준 이런 거를 이제 드리거든요. 이게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미생물 대장균은 뭐 몇 년에 한 번, 뭐 매달 6개월에 한 번 검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수질 기준. 왜냐면 우리 음식은 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물 관리를 하는데 이 먹는 물 관리법은 환경부입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해양수산부가 다 해요. 왜냐하면 농수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축산, 그다음에 수산물이니까 해양, 그다음에 관리법, 품질관리이기 때문에 식약처. 이게 세 개의 소관 부처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산지표시법 보시면 원산지표시법 하나 적으세요. 자, 원산지표시법은 약칭이지만 원산지표시법으로도 많이 씁니다. 얘는 약칭이고 정식 이름을 보시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면 보기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원산지 표시법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짧게. 자, 그래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농림축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이렇게 두 개의 부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들은 우리 원산지 표시와 관련돼서 원산지 표시해야 되는 대상들 있죠. 뭐 넙치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소고기부터 쫙 나오거든요. 이거 우리 오늘 보는 내용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은 농림축산식품부랑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입니다. 자, 다음 장 넘기시면 자, 우리가 이제 위생법에 들어가고 앞서서 식품위생법 관련법 및 고시라고 써져 있잖아요. 우리가 위생법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이외에 많은 고시와 기준을 봐야 되는데 우선 소개를 해놨어요. 보시면 위생법의 시행령, 위생법의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라고 써지는 게 식품공전이에요.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 첨가물 공전.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공전. 공전을 3개 세트를 봐야 되고, 해썹과 관련된 고시, 그 다음에 수익식품 안전관리특별법, 그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그 다음에 유전자 변환, GMO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GMO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 검사 이런 것들을 관련된 법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유전자 변형의 뭐 안전성 심사에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거를 먼저 알려드린 거, 이거를 모든 내용을 보지는 않아요. 근데 각각의 내용들을 할 때 제가 여기서 나온 내용이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는 이제 식품 등의 품질 관리 및 위생 감시 제도들이 있는데 뭐 자가 품질 검사라든가 이제 식품 제조업을 하게 되면 정해진 내가 어떤 식품을 제조하냐에 따라서 자가 품질, 말 그대로 스스로 품질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딱 터지면은 뭐 얘들이 자가 품질 검사 결과 대장균이 있었는데도 숨겼다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작하거나 이랬을 때 걸리면 이제 큰일 나죠. 자가 품질 검사라든가 위생감시원 제도라든가 뭐 모범업소, 우수업소, 그다음에 리콜 제도, 그다음에 이력 추적 관리 있죠. 이건 도대체 이 소는 누가 키웠어? 이런 생산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수 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 유기식품 이런 인증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위생법에 합시다.